안녕하세요. 감성소통연구소 차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호칭과 직급을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요, 님으로 호칭을 바꾼다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기업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한 팀장님이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저쪽에 신입사원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신입사원 인사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입사원한테 누구누구님 이따 오늘 회의는 2시에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님으로 호칭을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7년, 거의 8년 전 이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칭을 님자로 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선두에 외국계 기업이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없앤 게 직급이었고, 가장 먼저 바꾼 게 호칭이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등의 직급을 붙이는 것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팀장 한 명에 나머지는 모두 다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원, 대리, 과장, 직급 등을 모두 없애고 팀원으로 직급을 모두 동등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직급과 호칭을 동등하게 하면 정말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조직문화 전문가로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신입사원에게 일을 가르치는 건 누가 하나요? 그랬더니 그래서 요즘 그게 문제예요. 알아서 배워야 하다 보니까 이탈이 좀 많네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급과 호칭을 바꾸고 나면 막 입사해서 회사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신입사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직장에 입사를 하면 조직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업무 방식도 이해해야 되고 사소하게는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업무와 처리 방식까지 모두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신입사원을 가르치고 육성하고 커리어에 대한 조언도 세세하게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윗선임이었습니다. 사수라는 단어로 보통 위의 선임을 스승과 같이 따르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면서 사수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그리고 신입사원이 입사해도 업무나 직장 문화 등과 같이 적응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누구누구님이 해주면 되겠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면서 반말을 하면서 업무를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리할 때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사 후에 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직원이 실수라도 하면 아니 업무 성과는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과연 호칭을 바꾼다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될까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이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건데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요, 업무 능력입니다. 자신의 업무의 목표와 수행 방식과 성과는 모두 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팀원이 세세하게 기획해서부터 실행하고, 그리고 성과의 문제 해결까지 그들이 업무 처리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곧 프로젝트의 완성품이 되거든요. 즉, 게임을 개발할 때 기획자와 개발자들이 모여서 기획과 UX와 UI 그런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기획과 상품과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의 결과가 그 프로젝트 안에서 반영이 모두 돼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사결정의 그 권한이 강력한 경우들이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프리랜서들이 각자의 역량을 갖고 와서 일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리더가 없을까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리더는 있습니다. 이 리더의 역할은 그냥 PM의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과 그리고 기획자들이 나눈 의사결정에 그 좌지우지를 시키는 의사결정을 바꿔버리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서의 리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좀 다릅니다. 리더가 기획을 하고요. 리더가 이 100%의 일을 모두 할 수 있다면 내가 100%의 일을 짜잘한 일까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내가 하던 업무 하나를 띄어서 줘서 내가 기획하는 것을 부하 직원을 통해서 실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과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명령은 리더의 머릿속에 있는 걸 부하 직원이 구현하는, 말 그대로의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부하 직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성과가 날지 안 날지, 아니면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지 않아도 그 고민은 누가 해야 되냐면 리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담당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효율성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면 리더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장기의 말처럼 움직이면 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조직 문화고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자기 스스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고 리더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할지라도 역량의 차이가 난다면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문화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평적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대학에서 제가 지인 중에서 그 연구 교수로 계신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거기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교수끼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수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연구 교수고 그리고 본인의 밑에 박사과정, 석사과정, 연구생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배워야 되는 그 서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박사과정이야 드디어 교수님하고 학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석사나 아니면 연구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교수님하고 학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드린다거나 역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들이 하겠다는 대로 다 줄 수 있겠습니까?